자, 205페이지 가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가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시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은 더하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차관조정 빼서 차가감 소득금액 나오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불산입은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입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208페이지가) 아니라 205페이지구나. 205페이지. 예, 기업회계상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가산조정은 더하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차감조정을 빼주면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고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입을 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해서 이제 무슨 표준이? 가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이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법인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는 거. 그런 거 가끔 시험에 나오고.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이번 연도에 송금이 입금보다 초과하면 결손금이고, 이번 연도에 송금이 입금보다 크면 결손금이고,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무슨 결손금이고? 2월 결손금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합니다. 이거 소득세법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월 결손금을 소득공제 허용합니다. 다만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해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경영정사 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2월 결손금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100분의 60이라는 얘기는 60%를 한도로 해서 2월 결손금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해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중인 기업은 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사업연 소득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206페이지 2월 결손금 공제. 2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 개시일자 10년. 15년은 여기 15년은 2020년 기속결손금부터 15년을 적용한대요. 그 다음에 2009년 이전부는 5년간 2월 결손금 2월 공제. 여러분 2009년도에 발생했으면 5년이니까 2010, 2011, 2012, 2013 10, 11, 12, 13, 14 14년도에 이미 끝난 거예요. 2009년 이게 2009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는데 2009년 이전분이 2008년까지 발생한 거야 사실은. 잘못 생각할 뻔했네. 2008년까지 발생한 거는 그러면 5년간이니까 9, 10, 11, 12, 13 2013년도로 끝났어요. 2월 결손금 공제가. 2009년 이후 것만
2009년 이후 것만 10년간 이율 공제. 2020년 이후부터는 몇 년간 이율 공제? 15년간 이율 공제. 예.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순차로 공제하고요. 적용배제. 예, 추계경정하는 경우는 이월결손 공제 안 해줍니다. 추계결정, 추계경정하는 경우는 이월결손 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시돼서 가세표현을 추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이월결손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가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것을 보는 것,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자산수지니까 채무면제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이미 공제된 걸로 보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가세표준 계산상 소멸하지 않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 소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추계결정 경정 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같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등으로 보존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하지 않은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을 환급받고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급공제 가능해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2월 공제 대신에 결손금 소급공제 함으로써 직전 사업료 법인세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범위 내에서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가대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각각 신고를 했어야 돼요. 공식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은. 환급대상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가세표준에서 소급공제되는 결손금액을 뺀 요거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한 거. 전년도의 가세표준으로 산출된 법인 산출세액하고 전년도 가표에서 이번 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했을 때 산출세액하고 그 차이가 환급대상세액이고, 근데 환급대상세액이라 하더라도 한국한도액은 실제 납부했던 금액 범위가 되다 보니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환급세액의 추진.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가대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경정을 통해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한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당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더 많이 받았다면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예, 비과세 소득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만 규정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만 있고, 소득공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을 공제한대요. 소득공제액은 배당한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일 때 배당한 금액이 이거 이제 집합투자기구 얘기하는 거 집합투자기구. 여러분들이 무슨 펀드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 갖고 운영해서 이익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운영 수수료 일부 띄고 거의 대부분을 배당을 준단 말이야. 그 실질적으로 무슨 펀드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그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투자회사, 투자기업. 걔네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돈 받아서 그 돈 갖고 운영해서 이익 발생하면 나눠주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을 다 줬다면 그 법인한테 굳이 가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인인지가 여기 나오죠, 그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1번부터 8번과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법소득 요건을 갖춘 법인.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무슨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펀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지 금방도 얘기했지만 투자 받아서 이익 생기면 운영 수수료 띄고 거의 대부분을 배당 주니까 그 법인한테 굳이 가세할 필요가 없다. 배당 받은 사람한테 가세하면 된다. 그런 경우는 소득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산출세. 각 사업용 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 가대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데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4단계죠, 4단계. 소득세법은 8단계였고요. 지금 법인세법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여기 나왔구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가표가 2억 원 이하면 10%. 2억 원까지 계산하면 세금이 2천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또 2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가표가 이제 3천억 이하면 요 앞에까지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39억 8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200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고 3천억 이하까지 계산하면 655억 8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에서 가표가 3천억 초과하면 655억 8천만 원에다가 3천억 초과하는 금액의 25%.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2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 200억 이하는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2천만 원이다 보니까 2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그 다음에 3천억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세율이 25%라는 거.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천만 원 플러스 2억 초과하는 금액이 20%, 그 다음에 3천억 초과하는 경우는 25%. 법인세 최대 세율이 25%라는 거. 3천억 초과할 때.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한산 가세표준을 사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한산 가세표준을 사용한다. 형평을 맞추기 위한 건데 여기 사례를 보시면 사업연도가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래. 6개월간 가표가 얼마래요? 1억 8천만 원. 그 원래 1억 8천이면 가표가 2억 원 이하니까 원래 몇 프로야? 10%죠. 그치? 근데 이런 거 생각해봐.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씩 1억 8천에서 3억 6천만 원을 벌었어. 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거기 교재 나온 예를 좀 빌려 쓰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표가 1억 8천만 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표가 1억 8천만 원.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은 가세 표준이 얼마다 보니까 3억 6천만 원이다 보니까 2억 원 이하는 몇 프로? 가표 2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 해서 산출세액 계산이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하는 가표가 얼마죠? 2억 원 초과하는 가표가 1억 6천만 원이죠. 3억 6천만 원 중에서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이. 그지? 응? 2억 초과에 2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몇 프로로 세율? 20%.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 20%면 3,200만 원이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더하면 5,2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갈까요?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은 가대표준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2억 원까지는 10%다 보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5,200만 원 나온다. 근데 사업연도가 6개월 법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표가 1억 8천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예, 이게 2억 원이 안 되잖아. 그지? 세율 10% 하면 얼마? 1,800만 원. 두 번째 것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표가 1억 8천이니까 10%에서 얼마? 1,800만 원. 1년 동안 벌은 3억 6천 원 동일한데 사업연도를 6개월로 줄이니까 세금을 3,600만 원밖에 안 내네? 그 여러분 봤을 때 형평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똑같이 벌어서 3억 6천, 그지? 똑같이 벌었는데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은 산출세액이 5,200이고 사업연도가 6개월 법인은 산출세액 3,600만 원이라면 사업연도를 1년을 가져갈 필요가 없지.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한산 가격표를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6개월 동안 1억 8천만 원 벌었다면 그걸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얘기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래야지 1년짜리 법인과 형평이 맞다. 그런 얘기야. 6개월 법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작년에 12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어. 12월 1일 날. 그럼 한 달밖에 사업 안 했을 거잖아. 작년에. 그치? 맞습니까? 그럼 한 달 동안에 2천만 원 벌었으면 2천만 원에 10% 내는 게 아니라 그 2천만 원을 몇 년으로 환산해서 1년으로 환산해서 가대표는 계산하라는 얘기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세금을 그 1년으로 환산해서 2억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되 한산 가대표를 통한 세율로 적용하라는 얘기지. 세율을. 그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이라면 6개월 법인이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세 표준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한산 가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을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사업연도 6개월분의 12 하면 1년으로 환산한 가세 표준은 3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산 가세 표준에다가 한산 가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이라면 2억 원까지는 10%다 보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초과하는 1억 6천만 원에 세율 20%를 부과하다 보니까 산출세액이 여기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이 5,200만 원이 나와요. 그치? 근데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사업한 게 아니라 6개월치만 1억 8천만 원만 사업을 했으니까 이 5,200만 원을 다시 곱하기 12분의 6으로 여기 5,200만 원은 여기 5,2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을 몇 년으로 환산해서 1년으로 환산해서 나온 산출세액이잖아. 그치? 1년 환산 산출세액이니까 1년 환산 산출세액 5,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분의 6 하면 그럼 5,200만 원의 반이면 얼마야? 2,600만 원. 2,600만 원을 6개월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평에 맞는 거지. 여기 1년에 대한 산출세액이 5,200만 원이니까 6개월이면 여기에 반인 2,600만 원을 산출세액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한산가대표준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209페이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인은 여러분 그 개인은 가표가 5억 원이면 세율이 5억 원 넘어가면 세율이 45%거든. 법인은 지금 최고 세율이 몇 프로야? 25%죠. 그러면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거야. 이해 갈까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부동산 투자하면 만약에 법인이 토지를 2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 2억에 사서 4억에 팔면 2억 원 남았죠. 그럼 그 2억 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서 각사업용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게끔 하겠다는 거야. 법인이 부동산 투자했을 때 투기했을 때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소득의 일정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 가산이 돼서 각사업용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가세가 되는데 그거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야. 더 내게 하겠다. 개인과 형평을 고려해서. 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보통 10%예요. 10%. 예, 미등기 때 4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대장 살펴보면 주택 및 별장에 투자를 했다면 양도소득의 20%, 미등기는 40%,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의 10%, 미등기 때는 40%,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등기가 없어요. 개인은 미등기 하면 60%인가 그래, 세금이. 개인.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210페이지가)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뺀 게 양도소득입니다.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는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예,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 금액을 초과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양도 차손을 다음에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대요.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을 한대요. 부동산은 그 해에만 인정이 돼. 만약에 이번 연도에 양도차손 발생했고 다음 연도에 양도소득 발생했다고 해서 양도차손이 다음 연도에 이어지진 않아. 그 해에만 양도차손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으면 그 양도차손을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한다는 거지. 같은 세율의 자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래도 다 차감이 안 됐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기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예약 매출 시는 그 계약일의 토지 등이 양도된 것을 본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지? 여기까지 해서 가시표준 및 선출세액의 계산은 끝내고요.